한국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도성 안궁궐에는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쓸쓸하게 울렸지요. 임금의 병환이 깊어진 지 석 달째 궁궐 안팎의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내의원 소속 의녀 소유는 그날도 약방에서 탕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23세 어린 나이였으나 솜씨만큼은 궁궐에서 손꼽히는 의녀였지요. 소윤아, 전하께 올릴 탕약은 준비되었느냐? 수의녀 정상궁이 물었습니다. 예, 곧 완성되옵니다. 소윤은 정성스럽게 약재를 다루었습니다. 어머니가 궁중 친모로 계시다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소윤은 홀로 궁궐에서 자라났지요. 의술을 익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녀가 세상에 보답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요즘 궁궐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옆에서 약재를 다듬던 의녀 춘심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하의 병환이 깊어지시니 대신들이 들끓는다지 않느냐? 다들 다음 임금 자리를 노린다던데. 소유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해가 저물자 소유는 완성된 탕약을 들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내관들과 상궁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대감께서 오늘도 대전에 오래 머무셨다던데. 이대감도 요즘 부쩍 궁궐 출입이 잦아졌지. 소유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권력 다툼 같은 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지요. 그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하는 것만이 궁궐에서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어좌의 그림자 마이너스 챕터 이내면의 욕망. 그날 밤 좌의정 민공의 사저에서는 비밀 회합이 열렸습니다. 전하의 용체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이제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요. 민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촛불 아래 모인 대신들의 얼굴에는 욕망이 어려 있었지요. 세자가 없는 마당에 왕위 계승은 혈통으로 정해져야 하오. 선왕의 반계 혈통 중 가장 가까운 이가 어좌에 올라야 마땅하지 않소?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그의 사위가 바로 선왕의 먼 친척이었지요. 아니요. 혈통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봐야 하지 않소? 나라를 이끌 힘이 없다면 혈통이 무슨 소용이요? 다른 대신이 반박했습니다. 민공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맙시다. 아직 전하께서 계시지 않소? 다만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야 하오. 한편 우의정 이공의 사저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왕의 서자들 중에도 뛰어난 이들이 있어. 적자가 없다면 서자 중 현명한 자를 세워야 하오. 하오나 서자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지 않소? 법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오. 나라가 위태로운데 법도만 따질 수는 없는 일 아니오? 대신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지하는 왕위 계승자를 내세우며 다른 대신들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다 했으나 속내는 자신의 권력을 키우려는 것이었지요. 궁궐 안후궁들의 처소에서도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저 수건의 아들이 벌써 10살이라지? 그 아이는 병약하여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하던데. 우리 마마의 아드님이야말로 총명하고 건강하시지. 상궁들은 각자 모시는 후궁의 자식을 왕위에 앉히려 온갖 모략을 꾸몄습니다. 다른 후궁의 허물을 캐내고 그 자식의 약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권력을 향한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임금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는 이가 없었지요. 오히려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좌의 그림자 마이너스 챕터 3 이상 징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밤 궁궐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대전 후원을 순찰하던 금군 하나가 기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기 사람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달빛 아래 희끄무레한 옷을 입은 사람의 그림자가 담장 위를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멈춰서라. 금군이 외쳤으나 그림자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달빛만이 텅 빈 후원을 비출 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이 소문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퍼졌습니다. 간밤에 귀신을 보았다지? 발소리도 없이 담장 위를 걸어 다녔다던데. 궁녀들은 수군거렸고 내관들도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혼령이 아닐까? 한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궁녀가 급히 그녀의 입을 막았지요. 입 조심해라. 궁궐에서 귀신 타령을 하면 큰일 난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사흘 후에는 또 다른 금군이 같은 광경을 목격했지요.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오나 달빛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투명했습니다. 혹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 아니옵니다.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왕은 이 소문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궁궐에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를 찾아내어 엄히 다스리라. 하지만 왕의 명이 내려진 후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후원 어딘가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아침이면 누군가 다녀간 듯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의녀들 사이에서도 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윤아, 들었느냐? 간밤에 또 나타났다지? 춘심이 소윤에게 물었습니다. 헛소문일게요. 소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지요. 궁궐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괴소문이 돌 때는 반드시 큰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소윤은 밤늦게 약방에서 일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소윤은 등잔을 들고 후원 옆 오솔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윤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거기 누구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윤은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지요. 오래된 약고 뒤편 담장 그늘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누더기가 되었고 온몸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이런! 소윤은 급히 사내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미약했으나 아직 살아있었지요. 정신 차리십시오. 소윤이 사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와 매를 맞은 흔적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급히 품에서 상처약을 꺼내 발랐지요.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젊은 선비 같은 풍모였으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지요. 누구시오? 사내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내의원 의녀 소윤이라 하옵니다. 도련님께서는 어찌 이런 곳에서 다치셨습니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괜찮습니다. 우선 상처부터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소윤은 사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 사내가 소윤의 어깨에 기댔지요. 이곳은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소윤은 사내를 데리고 후원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빈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약재를 보관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지요. 창고 안으로 사내를 눕히고 본격적으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밤새 지혈을 하고 약을 바르며 간호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사내의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고맙소. 사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가득했지요.
이 사내는 대체 누구이며 왜 궁궐 안에서 이렇게 다친 것일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소유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궁궐 안에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내를 숨겨두었다는 것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터였지요. 도련님, 저는 이제 처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낮에 일을 해야 하니까요. 소윤이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낭자께 누를 끼치는구려. 사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밤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이곳에 숨어 계십시오. 소윤은 자신이 먹으려던 주먹밥을 사내에게 주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낮 동안 소윤은 평소처럼 약방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그 사내에게 가 있었지요. 소윤아,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오늘 실수가 많구나. 정상궁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윤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해가 지자 소윤은 주방에서 몰래 음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약재도 몇 가지 가져왔지요. 다른 의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밤이 되어 소윤은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깨어 있었고 소윤이 가져온 음식을 보고 고마워했지요. 낭자, 정말 고맙소. 드시고 기력을 차리십시오. 소윤이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사내는 며칠을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었지요. 도련님,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련님께서는 대체 누구시며 어찌 궁궐 안에서 일이 다치신 것입니까?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3년 전 나는 이 궁궐에서 죽었소. 죽었다고 기록되었소. 하지만 보다시피 나는 아직 살아있소. 소윤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지요. 궁궐에 떠도는 귀신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소윤은 사내의 정체를 알고 싶었으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소윤은 밤마다 창고를 찾았습니다. 음식과 약을 가져다 주고 사내의 상처를 보살폈지요. 사내의 상처는 점점 나아갔고 안색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덕분에 살았소. 사내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낭자는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주었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어느 날 밤 사내는 소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왕세자였소. 3년 전 급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진 그 세자 말이오. 소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하께서는 저하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이미 죽은 자요. 그냥 이현이라 불러주시오. 세자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궁 밖 낯선 곳에 있었다고 했지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소.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나를 죽은 것으로 만들어 궁 밖으로 내보내셨소. 어찌 그런 일이. 나도 이유를 모르오. 그래서 다시 궁으로 돌아온 것이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이오. 소윤은 세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자 또한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만나 안도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보름이 지나며 세자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소윤과 세자는 밤마다 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세자는 궁궐 밖에서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고 소윤은 세자가 떠난 후 궁궐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낭자, 그대는 어찌 의녀가 되었소? 제 어머니께서 궁중 침모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홀로 남았지요. 의술을 배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외롭지 않았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지요. 세자는 소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소윤은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세자는 놓아주지 않았지요. 낭자,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아니오. 그대는 나에게 생명뿐 아니라 희망을 주었소.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세자는 소윤을 데리고 창고 밖으로 나왔지요. 낭자, 저 달을 보시오.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지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소. 어머니께서는 진심으로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지요. 저와의 소원은 무엇이십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요. 내가 왜 죽었다고 알려졌는지, 누가 나를 죽이려 했는지 알고 싶소. 세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소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의 소원이 생겼소. 무엇이옵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대와 함께 궁을 떠나 평범하게 살고 싶소. 왕자도 세자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말이오. 소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자는 그녀를 끌어안았지요. 낭자, 그대는 나의 빛이요. 저아. 달빛은 두 사람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하나였지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윤이 약방으로 가는 길에 정상궁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소윤아,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아니옵니다. 그저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밤마다 어디 가는 것 같던데? 소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거닐 뿐입니다.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요즘 궁궐이 수상하지 않느냐?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있고 말이다. 명심하겠나이다. 소윤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소윤은 세자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저하, 누군가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을 떠나야겠소. 아니옵니다. 저하께서는 아직 하실 일을 마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낭자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볼 수는 없소.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을 도는 금군들의 발소리였지요. 오늘 밤부터 순찰을 강화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무슨 일인가? 궁궐에 수상한 자가 숨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고 하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세자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지요. 소윤과 세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세자는 소윤에게 중대한 부탁을 했습니다. 낭자, 내가 부탁할 것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대전 서편에 금서각이라는 곳이 있어. 그곳에는 왕실의 비밀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지요. 세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그곳에 3년 전 내 죽음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것이요. 그 기록을 찾아주시오. 하오나 저하, 금서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옵니다. 발각되면 알고 있어.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소. 내가 왜 죽었다고 알려졌는지 알아야만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어. 소윤은 망설였으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닷새 후 보름밤, 대비전에서 큰 제례가 열렸습니다. 궁궐의 경비가 대비전 쪽으로 집중되었지요. 소윤은 이때를 틈타 금서각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금서각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책과 문서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지요. 세자 저하의 기록은 어디 있을까? 촛불을 들고 책장을 뒤졌습니다. 한참을 찾던 끝에 왕세자 책복 및 승하 기록이라는 문서함을 발견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세자가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상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자의 병은 천연두가 아니라 독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하오나 이는 밖으로 알려서는 아니 되며 왕명에 따라 병사로 기록함. 소유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자는 독살당할 뻔했던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문서였습니다. 세자를 독살하려 한 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좌의정 민공, 우의정 이공, 병조판서 한공, 호조판서 박공, 조정의 고위 대신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세자는 죽지 않았음. 왕명에 따라 은밀히 궁 밖으로 내보냈으며 이후 행방은 알 수 없음. 이 기록은 왕과 영의정만이 아는 바이며 절대 외부로 누설되어서는 아니 됨. 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살아있다는 것도, 누가 세자를 죽이려 했는지도 말이지요.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서각에 불이 켜져 있다. 소유는 급히 문서를 품에 넣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소유는 가까스로 금서각을 빠져나와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저하 찾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서를 세자에게 건넸습니다. 세자는 촛불을 밝히고 문서를 읽기 시작했지요.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로구나. 세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나 곧 힘없이 주저앉았지요. 나를 죽이려 한 자들도, 내가 독살당할 뻔했다는 것도 모두 아시면서 왜 나를 궁에서 쫓아내신 것일까? 소유는 세자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하, 이제라도 진실을 아셨으니 다음 일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그렇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소. 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나는 아버지를 만나야 하오. 그리고 직접 물어보아야 하오. 왜 나를 버리셨는지 말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고 소유는 그를 돕기로 했지요. 낭자, 이 일이 끝나면 나와 함께 가주겠소? 궁궐을 떠나 평범하게 살고 싶소. 세자가 소윤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나이다. 소윤이 대답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세자는 소윤을 끌어안았고 소윤도 세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낭자,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희망을 잃었을 것이오. 그대는 나의 빛이오. 저하야말로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달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세자는 소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소윤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지요. 낭자, 내가 약속하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대와 함께 한양을 떠나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살겠소. 그대를 정식으로 맞아 부부의 연을 맺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평범하게 살겠소. 저 또한 그날만을 기다리겠나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지요. 화롯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곧 닥쳐올 시련이 얼마나 가혹할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1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